문갑식 월간조선 부국장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요새 유행하는 말로 개고생하고 계시죠. 구치소에 계셨다가 지금 풀려나는데 자택 외에는 외출도 못하고 병원 관리도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되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제가 서울시청 출입기자를 했습니다. 그때 괄목할 만한 업적들이 많았죠. 근데 제가 제일 감탄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음에는 이제 어떤 공무원을 시켜서 청계천 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무래도 공무원이 그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설명을 제대로 못 하더군요.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계천물은 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산에 있는 백운동천이라고, 그게 원래는 지금은 광화문 앞으로 흘러가고 저 동아일보 앞으로 흐르죠. 그 예전에 사진을 보면은 광화문 바로 밑에 청계천 지류가 맑게 흐를 때 안악내들이 거기서 빨래하던 그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아주 그 물도 많았고 깊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물줄기가 약해지다 보니까 보광정수장이라는 데서 이제 그 물을 끌어오고 일부는 북한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자연수를 가지고 청계천 물을 흐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청계천을 보시면 양쪽 도로 옆에, 양편 도로 옆에 보광정수장에서 물을 끌어오는 파이프가 밑에 숨겨져 있습니다.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명을 하는데 제가 진짜 놀랐어요. 예를 들면 보광정수장에서 물을 끌어오는데 직경 몇 센치짜리 파이프로 하루에 몇 리터를 끌어오면 그게 한 달 전기료가 얼마나 하고 1년에 월 몇 톤이 올라오고 어쩌고저쩌고 설명하는데, 야, 진짜 전문가도 저런 전문가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건설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그 이력이라는 것은 무시할 게 없구나. 그런 거 하면 제가 이라크 전쟁에 2차례 다녀왔는데요. 이라크 전쟁 때 주로 육로로 가면은 그 인근 국가에서 가죠. 인근 국가에서 이제 그 시리아하고 이라크 국경 사이로 들어가서 요르단에서 갑니다.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까지 약 1300km인데요. 이라크와 요르단에 있는 서부 고속도로라는 것이 바로 현대건설 사장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든 도로예요. 근데 전쟁이 뭐 여러 차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 아직도 멀쩡합니다. 아주 그 탄탄하게 잘 만들었어요. 파손된 데도 거의 없고. 그래서 제가 그 도로를 달리면서 야, 역시 한국인의 그 건설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참 놀랄만하고 우리가 칭찬할 만하구나 라는 감탄을 금치 못한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분이 뭐 다스라든가 이런 데서 추문을 뿌렸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이룩한 청계천 복원이라든가 4대강 보호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칭찬을 해야 되죠. 왜?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명박이 옳았고 문재인이 틀렸다. 4대강 보호 개방했더니 물이 마르고 농업용수가 부족했다. 예로부터 농심은 천심이라 그랬습니다. 농민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다. 천심이다. 농민을 울린 정권은 항상 망했다.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기자가 낙동강에 가봤어요. 24일 오후 2시 낙동강에 있는 구미보 상류, 낙동면 낙동리라고 이제 상주시에 속하는 곳이죠. 거기 가봤더니 마을 곳곳에 높이 2.7m에 무게 10톤짜리 파란색 물탱크가 있더라는 겁니다.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물탱크 4개가 들어선 곳도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정부가, 문재인 정권이 4대강은 뭐 환경을 훼손한다면서 구미보에 수문을 열었죠. 그랬더니 가뜩이나 부족한 낙동강이 바닥을 금세 드러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동강의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난리가 났죠. 허겁지겁 그래서 이 환경부에서 농가에 지하수를 파고 물탱크를 연결한 게 바로 낙동강 구미보 낙동면에 있는 파란색 물탱크, 대형 물탱크들입니다. 한 농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쓰고 있던 보를 왜 열어갖고 있을 데 없이 또 이 물탱크 만든다고 세금을 낭비하고 땅을 해집고 다니느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게
공무원이나 정부 당국자가 세금 아깝게 쓰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농민들이 세금 낭비하는 걸 걱정해야 됩니까? 작년 6월에 정부가 4대강에 있는 16개 보 가운데 낙동강의 구미보하고 낙단보 수문을 완전히 개방한다고 방침을 정했죠. 2012년 보가 세워진 이후로 보를 개방했을 때 그전과 그 이후에 수질을 한번 알아보겠다. 참 한심한 발상이죠. 농민들은 정부의 이런 대책에 대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왜? 보 때문에 물 걱정 없이 농사 잘 짓고 또 보를 구경하러 오는 관광객들이 와서 자기 마을에서 돈을 쓰고 가고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보를 없애갖고 농사도 못 짓게 하고 관광객도 발길을 끊게 만드느냐, 이런 이유였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놈의 정권은 고집이 세기가 소심줄보다 더 세요. 1월 24일 날, 올해 1월 24일 결국 수문을 열었어요. 한 달도 안 돼서 낙동강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구미보 물이 빠지자 낙동강뿐이 아니라 그 인근에 흐르는 지천물도 다 바싹 말라버렸어요. 일부 농가에서는요,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온답니다. 여기서 당근 재배하는 농가, 파종 시기에 물이 안 나왔고 농사를 완전 망쳤어요. 그래서 올 4월 말이면 저거죠. 올 4월이면은 농사 한참 지을 때죠. 환경부에 농민들이 집단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환경부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쿠나, 이거 보름 괜히 열었구나. 30일 만에 다시 수문을 닫았는데 뭐 낙동강 물이 옛날처럼 칼칼칼칼 흐르는 것도 아니라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 된 지 오래죠. 보를 다시 닫았는데도 물이 고이지가 않아요. 고이려면 한참 걸리죠. 결국 그래서 정부가 취한 조치라는 게 깊이가 80m에지 100m의 구멍을 파갖고 지하수를 이제 캐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80에서 100m로 파니까 기존에 50m 정도로 팠던 지하수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농가들이 또 이중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던 농가들마저 환경부의 지하수 구멍 뚫기 때문에 이중 피해를 입게 됐죠. 정부는 그래서 피해 농가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100m짜리 지하수를 파겠다, 이렇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조설보 기자가 가서 현장에서 본 바에 따르면 낙동리 마을에만 지하수 구멍 판 게 37개, 전국적으로는 179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하수 하나 파는데 1,800만 원 든대요. 그러면 179개 팔려면요, 예산만 77억 원이 들어요. 여기뿐이 아닙니다. 그 금강에 있는 공주보 유명하죠. 공주보에서도 지금 지하수 한참 파고 있어요. 공주보. 한 농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그토록 그 공주보 수문을 여는 걸 반대했는데 다시 닫을 거면 왜 이 고생을 시키냐. 물은 물대로 없어서 농사 망치게 하고 지하수 파느라고 온 동네가 다 공사판이고. 그러면서 이 농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800만 원이 누구 애 이름도 아니고 다 세금 아니냐. 지금 온 동네가 지하수 판다고 공사판이 됐다. 환경부는 이런 거 예상도 못했대요. 뭐 블랙리스트 사건 때문인지 뭐였는지 이런 거 예상도 못했으면 그거 환경공무원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구미보 개방에 따른 피해가 예측됐던 구미지역 농가에는 보를 개방하기 전에 미리 지하수 파졌다, 이렇게 발뺌했죠. 그래서 상주 지역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해서 서둘러 지하수를 파고 있다. 한심하죠. 농민들은 이것을 무능한 행정이라고 보질 않아요. 무능한 행정 위에 더 큰 배경이 있다고 보죠. 뭐냐? 왜 정치 싸움에 국민 세금을 하느냐? 지금 현 정권은 과거 정부가 한 거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모조리 다 없애죠. 다 갈아 부숴서 과거로 환원시키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죠? 무슨 뭐 터널 하나 판다고 그 무슨 뭐 도롱뇽이 뭐 중매해갖고 몇백 존지 몇십 존지 날린 적이 있었죠? 뭐 그 스님 한 분이 뭐 단식 농성하느라고. 도롱뇽이 죽긴 뭘 죽습니까? 지금 도롱뇽 득실득실하대요, 거기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일만 나면 환경 보호한다고 무슨 막아라 뭐 말아라. 그래서 지금까지 날린 돈이 몇천억 원 될 겁니다. 한 수박 재배하는 농민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하수를 공짜로 파준다고 했을 때는 당장 물이 안 나와서 파긴 했는데 풍부하게 잘 쓰던 그 보해, 4대강 보해 깨끗한 물을 왜 환경단체 정치권이 싸잡아서 부정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동안 전문가들 입 꽉 닫고 있었어요. 왜?
현 정부에 반대하는 얘기했다가 자기 뭐 밥줄 끊어질까봐 겁난 모양이죠. 이제야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주먹구구식 관정사업, 즉 지하수 파는 게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럼 진짜 웃기는 거죠. 환경 보호한다면서 4대강 보에 문을 열어서 물을 다 내보냈는데 물이 없어지니까 다시 지하수를 파. 그 지하수 파는 게 환경에 더 큰 장애를 준다는 거죠. 이런 한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진용이라는 그 강원대학교 지질학과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땅 이곳저곳에 구멍을 파놓으면 오수가 흘러들어가서 다른 지하수까지 오염될 우려가 있다. 환경 보호한다면서 아주 우리나라 환경을 절단낼 무서운 정부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이 4대강 주변의 농민들은 4대강 사업을 하나같이 다 찬양하고 있답니다. 첫째,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매년 홍수 때 이루어졌던 홍수 범람이 사라졌고, 두 번째, 농업용수를 걱정할 필요 없이 사시사철 풍족하게 쓸 수 있고, 세 번째, 강을 찾아서 깨끗한 강, 보를 찾아서 관광객들이 몰려들어서 수입이 좋아졌다. 이 세 가지 이유입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죠. 환경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정작 농민들한테는. 쓸데없는 환경론자들만 뭐 환경이 나빠진대 이유도 없이. 현 정부는 그것도 그 환경운동단체는 껌뻑 죽죠. 한 토박이 농민이 이렇게 해서 4대강 주변 토박이 농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기 전에는 홍수 때문에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 때문에 몇 명이나 죽었는지도 모른다. 여기 오래 살아온 우리는 그 과거 기억과 지금 4대강 이후에 비교가 되지 않겠느냐. 보를 없애버리면 살기 좋은 고장에서 비참했던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 정말 무서운 얘기죠. 낙동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분은요. 주말에는 행락객 하고 낚시꾼들이 몰려와서 동네가 꽉 찬대요. 피서철이면 구미보하고 낙담보 주변에 주차할 곳이 부족할 정도였던데 수은 개방으로 물이 빠지면서 당장 관광객이 줄고 동네 상권 전체가 붕괴될 것이다. 정부는 이제 뒤늦게야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왜? 농민들이 화나면 무섭죠. 환경부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초 올해 말까지 한강 낙동강 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추가 보개방을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추가 모니터링을 진행해서 처리 방안을 재검토하겠다.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리 밉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밉더라도 그분들이 이뤄낸 업적을 몇십조, 몇백조, 몇천억 들여서 이뤄낸 사업을 다 부숴서 뭐가 그렇게 통쾌하겠습니까? 그 나라가 그게 나라입니까? 그냥 그 전 정권 사람들 보기 싫다고 싸그리 잡아놓고 전 정권이 해놓은 건 깡그리 다 뽀개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그게 국정을 만든다는 책임 있는 세력이 취할 자세입니까? 한마디로 치졸하게 짝이 없죠. 지금 4대강 주변에 농민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명박이 옳았고 문재인이 틀렸다. 왜 멀쩡한 보를 없애갖고 농사도 못 짓게 하고 지하수 파느라고 온 동네가 공사판이 돼서 시끄러워 못 살겠다. 관광객도 다 끊어졌다. 이런 농민들의 분노는 표로 심판되겠죠. 네. 문갑식의 진짜 TV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지난 일요일에 구독자 수 1000명을 돌파하고 이제 점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갑식의 진짜 TV를 아껴준 여러분들의 덕입니다. 저희 문갑식의 진짜 TV는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특종 그리고 새로운 시각을 가진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비록 이런 작업들이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뉴스를 비교해야 되고 또 흥미 위주 뭐 이런 그거는 또 제가 30년 넘게 기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뭐 조회수 늘려보자 이런 식의 뉴스는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뉴스 찾기도 상당히 힘들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도 많고 과거의 사례라든가 역사라든가 또 반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매우 신경 씁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께 기존의 언론에서 보지 못했던 뉴스와 특종을 전한다는 그 자부심으로 매일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꽉 눌러주시면 저를 비롯해서 문갑식의 진짜 TV에 출연하는 월간조선 기자들도 더 힘을 내서 용기 100배해서 열심히 취재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